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다뤄줬으면 했던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이 요즘 너무 핫하죠? 정말 부산의 집값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팔아야 될 물건이 많은 곳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1년 사이에 10억이 올랐어요. 펄펄 끓는 부산 재건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9억밖에 안 하던 게 올해 19억 4천에 팔려서 실거래가 10억이나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죠.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부 다 부산이 해제가 됐는데 1년 만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산의 아파트값이 4년 만에 최고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패닉바잉이나 영끌,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등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가 몰려간 탓이죠. 실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 위주의 시장일 때는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침체를 겪었어요. 그런데 조정지역 해제 이후에 투자자가 몰려가면서 1년 만에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용가치인 전세가는 변동이 없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하는 수준의 전세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운운하고 계속 매스컴에서 떠들어댔는데 가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지금 매매가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몰려가기 전까지는 정말 땅굴을 파던 부산시였죠. 계속 침체기를 겪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좀 풀어달라고 지역 건설 경기 살리도록 규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작년에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해제된 이유가 바로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이죠. 안정화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풀어준 건데 원정 투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미분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작년에 5,000호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 1,000호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공급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절대적인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에요. 실수요자만 수요하는 시장이라면 공급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침체를 겪는 건데 여기에 가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추수꾼 역할을 한 언론의 탓이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다고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죠. 부산은 지금 리뉴얼 중이에요. 부산의 구도심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러쉬를 통해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부산에 정말 많은 정비사업장이 있죠. 역병 때문에 해외 사업이 부진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원래부터 부진했습니다. 건설업계들 주택시장만큼 편한 시장이 없죠. 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4조 원 수주를 했고 10대 건설사 중에서 7곳이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대, 롯데, 포스코 전부 다 부산의 큰 사업장들 하나씩 맡고 있어요. 현금 많은 중흥도 1조 클럽이죠.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형 8구역을 수주를 했습니다. 대형 8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8천억이 넘는 큰 단지예요. 여기 재개발을 수주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제안을 했죠. 주담대의 비율과 상관없이 100%까지 이주비를 보장을 했어요. 또 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 또는 입주 1년 후에 납부하도록 유예해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또 청약 열기가 식어서 미분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미분양 시에 100% 대물 변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평당 공사비는 400만 원대로 내놨어요.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결국 남는 장사기 때문이죠.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안정되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땅을 사서 전체를 분양하려면 이 물건을 다 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라면 이미 사줄 사람이 정해져 있죠. 이미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한 공사비를 전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일반 분양분은 플러스 알파죠. 매우 안정적인 사업처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재개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신도심을 개발해서 거기에 새로 공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나마 부산이나 되니까 정비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부산의 정비사업 구역은 183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도심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거죠.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78개 구역 7만 세대에 이르고 재정비 촉진지구 10구역 건립 세대수는 2만 6천 세대나 됩니다. 재개발은 더 많죠. 128개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완료된 게 50개고 추진 중인 게 73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표시된 지역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부산이 산지가 많은데 그런데 빼고는 웬만한 지역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양되는 곳들을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신규 분양 물량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신축의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계속 공급이 되어 왔어요. 부산과 가까운 김해, 양산에도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됐는데 부산시 내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수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P가 속출을 하면서 침체가 계속되었던 게 부산입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입주 시점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던 게 최근까지의 상황이에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일 때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족해진 건지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 중인 물건들, 이미 분양한 것들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어디서 수요가 폭발을 한 건가요? 규제 지역이 해제된 효과로 LCT 더샵이 35억 신고가를 찍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LCT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계속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했던 건데 1년 만에 규제지역 해제되고 지금 35억 신고가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래는 없어요. 입주 시점에 평균 23억 정도 보였던 건데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35억 거래가 찍히고 현재 매물은 6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주하기 몇 달 전에는 분양가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니까 10억이 올랐다고 하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는 없어요. 이런 부산에서 로또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여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지 않고 이 분양가는 시세 대비해서 로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부산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를 좀 더 읽어볼까요? 지역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향후 높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가 공급이 된다고 하죠. 합리적인 분양가를 강조하면서 인근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수영구 광안동의 광안 에일리넷들은 5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권이 7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2억 가까이 피가 붙었다고 기사가 나온 거죠. 또 남천동의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도 5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10억을 넘는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광안동 광안 에일리넷들 보면 5억대 분양했는데 5억대 거래가 끝이었는데 가장 최근 거래된 거 6월 달에 거래됐네요. 7억 8,500에 거래됐다고 요게 기사화됐어요. 단 한 건의 거래입니다. 5억 4천 분양가가 7억 8천이 되었다고 이걸 근거로 분양 로또라고 기사를 썼어요. 여기 가격 그래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죠? 전혀 거래가 없으면서 생뚱맞게 단 한 건의 거래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 그래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여기도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도 볼까요?
5억대에 분양했는데 최근에 10억으로 올라서 5억 가까이 피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래를 한번 보면 6월에 한 건, 7월에 한 건, 8월에 한 건, 9월에 한 건 이렇게 매월 한 건씩 10억 거래가 찍혔습니다. 정말 10억이 맞나요? 이 바로 옆에 분양이 있죠. 남천역에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분양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온 거고 지금 10억을 찍었다는 게 바로 위에 단지입니다. 또 주변에 대규모 분양이 대기하고 있죠. 대형비치 재건축 13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남천 헤리티자이 913세대가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높은 거래가 찍히고 그 주변에는 어김없이 분양이 있는데 그 거래가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분양을 하죠. 분양 완판의 공식이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서울을 예를 들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부산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죠. 그래서 가격이 안정됨을 느낄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시들해지면 곧바로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게 지방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광주 봉선동이 그랬고 청주가 그랬죠.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난 자리는 폐허밖에 안 남는데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제주도 외국인들이 다 사고 세컨하우스로 제주도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붐이 일었던 지역인데 제주살이 열풍이 시들고 나니까 아파트값이 3개월 사이에 8,500이 빠졌습니다. 공급은 많아지고 외지인 거래는 급감하고 미분양도 나고 빈집도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지방의 경우는 정말 더욱 심각하고 더 빠르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안 맞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공급이라는 건 수요에 비추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실수요만 있다면 정말 주택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가수요가 몰리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게 주택 시장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부산에 가장 빈집이 많죠? 부산은 지금 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천억 들여서 이 빈집들 없애고 정비하고 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정말 집이 없어서 지금 부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산이 이제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래서 지금 부산이 이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투자 일반적인 사람들 많이 안 합니다.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한 채 살려고 부산에 내려가지 않아요. 대부분 법인을 만들거나 투자 모임에서 수십 채 매집을 하면서 그 지역 부동산을 끼고 관리를 맡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하기 힘든 게 지방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분양 완판의 공식에 편승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역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가며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해제된 지 1년 만에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침체됐던 지역에 우르르 몰려가서 불 붙이고 팔고 빠져나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이 드러나겠죠. 결국 시간의 문제이고 그 현실은 서울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지금 LCT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매매가 호가 50억에 나와 있네요. 50억에 2% 하면 1년에 1억이죠. 이자 비용만 1억입니다.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시그니엘 부산 하룻밤 자는데 30만 원도 안 들죠. 매일 시그니엘 호텔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비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